네, 안녕하세요. 서화입니다. 어, 그, 우리가 한글이라고 알고 있는 두 글자 한글이라는 용어는 일제시대, 즉, 외가 침략해서 정부를 수립했을 때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. 어, 본래의 이 통합적인 명칭은 글씨가 바른 표기입니다. 어, 태초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탄생할 때 저 해의 그 빛, 해의 생명을 받아서 어, 이 생명의 씨가 이제 그 탄생을 하는데 이게 다른 음을 뜻하고 이것이 이제 쉽게 어머니를 상징합니다. 그리고 이제 태양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배우면서 태양이라고 그랬지 본래는 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서 해가 떴다, 해 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. 해질 무렵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어 해의 빛을 달이 받아서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새벽을 의미하는 건데 이 어두운 시간을 밝혀주는 게 어머니거든요. 그래서 달은 밤 시간을 주관하고 이 낮 시간은 해가 주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부모를 상징하는 이분들의 그 어떤 시 또는 신내림, 생명을 내리는 그 행동 또는 액션, 장면을 오행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즉 부모님의 행실을 뜻하는 게 음양오행입니다. 그래서 음양오행하면은 후대에 어떤 그 숭조 사상을 받들어서 후손들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오행이라고 그래 갖고 뭐 화수목 뭐 이런 뭐 금 뭐 토 뭐 이런 게 이제 뭐 파생이 되고 막 이러는데 태초에 그 어원은 내려짐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 내려짐이 보여지는 그 행실, 그, 그 내려짐 그 자체를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. 생명의 내려짐 자체를요. 그래서, 어, 그, 우리가, 어, 보통 이제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걸 한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립된 지가 어 80년대인가 해서 한자 한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한글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정립돼요. 그러니까 80년 그 이전에는 혼용돼서 사용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 글씨도 한자라고 그랬고 한문이라고 그랬고 그 천자문이랑 혼용해서 사용했어요. 정립이 안 됐습니다.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릴 적에 이렇게 분합같이 미닫이로 해서 흑백 TV가 있었어요. 시골에. 저는 이제 그때는 아기였죠. 그때 흑백 TV에 그 뉴스에서 나온 게 이런 그 국문에 대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. 그게 아마 80년대에 나왔을 겁니다. 그래서 어 우리의 국문과 지금 저 중공에서 사용하는 천자문의 용어를 어떻게 지칭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 그 토론이 진행되었고 그래서
그때에 제가 정확하게 TV 뉴스상에서 학자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논쟁을 통해서 정립된 게 최종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. 뭐냐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 표기로 한나라 할 때 그 한자로 표기하고 그 글자를 뜻하는 그 자자로 해서 한자로 그러니까 문자 글을 문자로 해서 그 한나라 한자로 해서 한문은 중원의 문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자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 같은 의미면 안 되니까 나라 이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로 해서 그 글자 할 때 그 자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문자를 지칭하는 문자 그 자자를 넣어서 한자는 우리의 국문을 지칭하는 말로 하자라고 정립이 됐어요. 그래서 뉴스에서 발표를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시기가 지나서 제가 어느 정도 크니까 어느새 한자도 중원의 문자를 지칭하는 즉 천자문을 지칭하는 말로 정립되어 버렸고 이미 한문이라고 하는 것도 중원의 문자를 지칭하는 그 용어로 덩져져 버렸어요. 그리고 결국은 남은 건 '우리 국문은 한글이다.'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를 완전 날조하고 왜곡시켰다는 것이죠. 다 우리 국문이고 천자문도 우리의 국문인데 이게 어느 시기에 정립돼서 지금의 그 계래 용어 외정이 만들어 준 계래 용어를 우리의 국문이다 해서 딱 그것만 취하고 있죠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이라고 그땐 그랬죠. 천자문이라고 하지 않고 한문 그 중원에서 지금 국문으로 사용하는 한문 교육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그 천자문 자체를 지금 교육을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역사를 매도하고 그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어 제가 천자문이 왜 창제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그 민족은 그 천산, 그 하늘산, 그 천국이라고 해도 되고 하늘나라라고 그때 인식되어 있는 히말라야 그 곤륜산 그 일대에서 우리 한민족이 발원을 했습니다. 우리 한결에는 우리 조선족들 그 시대에는 뭐 그걸 고산족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뭐 천산족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그냥 그 하늘에 산다 그래서 한인들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. 아무튼 그 히말라야에서 어 우리가 발원을 해서 그 파미르 쪽을 루트로 삼던 아니면 남쪽으로 삼던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건 우리는 어느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 현재의 요 지역에 어 자리 잡게 됩니다. 이제 뭐 기후적인 변화도 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지금 한반도랑 이 홍산문명 지역 그리고 산동반도 지역은 고대에는 요게 하나로 붙어 있었어요.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황하가 옛 황하가 지금 황해가 된 것입니다. 그전에는 여기에도 여러 그 유적 유물들이 빼곡히 그 터전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생활을 했었고 여기가 드넓은 그 초원지대다 보니까 그 양도 뭐 양떼도 키우고 고라니들도 뛰어놀고 이랬던 곳이에요. 그래서 어 보시면은 제가
아, 그 고라니에 대해서도 그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라니는 바다를 건너요. 수영을 너무 잘해요. 그리고 고라니 분포도를 보면 전 세계에 지금의 현 한반도와 조선반도와 저 산동 지역 이런 그 북쪽은 추워서 아마 그전에도 살았었는데 아마 이게 그 추위나 이런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런지 그 서식지 자체가 현 한반도와 산동 지역 그 지역에만 이 서식을 해요. 그리고 서해 동점 시기에 그 생포해서 잡혀서 유럽에도 전파가 됐어요. 그래서 유럽에도 이제 서식을 좀 하는 곳도 있는데 원 서식지가 한반도와 산동 지역이에요. 그럼 뭐냐? 거기 수영해서 건너다녔다는 거예요. 그 정도로 물이 얕았고 거기 황하 강줄기가 흘렀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한지역인 것을 이 토종 지표 동물인 고라니가 증명해 주고 있고 우리 구리족의 최초의 그 유목 생활할 때 방목해 키운 동물일 가능성이 큽니다. 왜? 고라니는 그렇게 사납지도 않고 사람을 잘 따라요. 그리고 이 고라니 고기나 이런 게 가죽도 유용하지만 잡기도 편하고 뭐하러 쓸데없이 술록이나 저 추운 지역 가서 그걸 사냥하겠습니까? 그거는 쉽게 쫓겨나고 중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. 뭐하러 거기 좋은 환경 놔두고 북방에서 자꾸 살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고라니는 잡기도 편하고 순합니다. 키우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. 짐승 잡다가 고대에는 호랑이 이런 거 잡다가 오히려 잡혀 먹었고요. 오히려 인종과 인종끼리의 싸움보다 거의 동물과의 싸움이었어요, 고대에는. 그 우리 그 어렸을 때 그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옆 동네에 산 넘어가다 호랑이한테 뭐 잡혀 먹었다느니 이런 그 옛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짐승들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어 고라니는 유목 생활할 때 그 우리 조상님들이 방목해 키운 동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요거 보면은 요 서식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호주 2004년도에 호주 시드니 대학 고고학 센터 연구 보고서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있어서 캡처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고대에 중원의 지금 현재 대륙과 한반도가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지도로 해서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, 이미. 예. 이것도 우연하게 제가 발견해서 왜냐면 저는 제 주장을 증명해야 되니까 인터넷상이나 이런 걸 뒤져서 뭐 기사 다른 뭐 학자분이나 그 기사 올린 거 봐서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보다가 우연하게 이거를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올려 놨는데 결국은 웅포면 입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군산 지역인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도 그 봉황새 같은 게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. 그 무덤군에서. 근데 여기 보면 어 고교생 그 1학년 다니었던 그 당시 학생이 임모군이 마을 뒷산에서 칡뿌리 캐다가 무덤 일기를 발견했대요.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뭐 이게 맞아떨어지는 게 날개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새란 말이에요, 형상은. 근데 머리를 자세히 보시면 이거 사슴 종류에 가까워요. 여기 이 코 부분 보면은 요 고라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. 눈도 크고. 이거는 그 새 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이 머리가 귀만 딱 있지 그 사슴뿔이 없거든요.
그럼 이거는 사슴을 조상님이 그렸으면 뿔을 반드시 그리게끔 돼 있어요. 모든 벽화가 그렇습니다. 안 그리고 귀같이 동그랗게 말아 갖고 놨다는 거는 이것은 고라니를 얘기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이제 서식지도 일치하고요. 이렇게 이제 암각화나 뭐 이런 데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이 유물에도 돼 있고,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 이 천자문이 제가 주장하는 상나라를 제가 단군조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, 이 세상 어디에도 단군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정식으로 나타나는 그 기록은 지금 우리가 은나라 또는 은 또는 은어라고 하는 그 상조선의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상나라의 그 각골 문자, 또 상나라에서 보면은 그 소뼈나 이런데 골에다가 이제 각인한 그런 골각 문자라고 하나, 각골, 이거는 갑골이 아니라 이거 뭐 각골이라고 해야 되는지, 소뼈나 이런 뼈에서 새긴 이런 천자문의 기본 초기 형태에도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왜 나느냐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칸이 계셨던 고대 한국 시대에 이미 소리 문자가 발명을 합니다. 창조를 합니다. 문자가 창조가 되고 그 이전에는 그 원형인 또 여러 문자가 존재했겠죠. 근데 최대한 간결한 정형화된 문자로 남게 되는 게 지금 우리 조선인이 사용하는 계래 용어 한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글씨인데, 이게 뭐냐면 상족이 그 여기 이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뭐 이동하는 과정이 됐던, 뭐 어떤 게 됐던, 가장 동굴에서 금속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. 왜냐면 추위를 피해서 불을 지속적으로 아마 피웠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쌓이고 잿더미가 쌓이고, 그러면 그거 치우다가 뭔가 따끔따끔한 게 뭐 찔렸거나, 그래서 보면 작은 입자 같은 게 뭉쳐갖고 이제 그런 구리나 이런 뭐 은에 가까운 게 처음에 개발이 아마 됐을 가능성이 커요. 녹는 온도점에 따라서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지금의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청동기를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중원으로 들어가요.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은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주체가 바로 상나라라고 하고 있는, 왜곡시켜 놓은 단군주선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상나라의 임금을 칭할 때 천간이라고 하는데,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, 옛날 천자문책 보면 하늘천이라고 안 돼 있고 하늘천이라고 돼 있어요. 여자, 여 해갖고 니은으로 돼갖고 디귿했다가 텐이라고 돼 있습니다. 아니면 여이 해갖고 텐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발음이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탄으로 됐다 단이라고 됩니다. 그래서 이 가는 군 또는 당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문헌상 기록에도 정확하게 당군의 칭호는 상나라밖에 존재하지가 않아요. 즉 상나라가
우리가 얘기하는 단군 조선을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그 기자 반정으로 인해서 그 폭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결국 풀어줘서 기자가 옹립돼서 후 단군을 계승하게 되고 기자 반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신라 통일 신라라고 해갖고 그 신라가 그 개, 그 신라로 그 재정립될 때 그 전까지가 기자조선입니다. 근데 이것을 외정 때 다 왜곡시켜서 분열시켜 놓고 한사군 껴놓고 또 신라도 쪼개갖고 사만이 있었다고 다 쪼개놓고 너희 민족은 부족 국가인데 그 완벽한 정책성이 있는 중앙 국가는 이루지 못했어. 너희는 그 대대손손 국가를 만들지 못한 민족이야. 이것을 외정 때 일본 쪽발이들이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.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 천자문이 만들어진 그 배경은 이미 우리가 소리글씨가 있었어요.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국문이 있었고 고대부터 있었고 그거를 연구하시는 어느 선생님들은 뭐 가림다 가림토라고 하고 산수가림토라고 하고 또 녹두 문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거 총칭이 글씨예요. 똑같은 어원적으로 다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제 카카오 스토리 들어오면은 다 남겨놨고요. 이게 이제 요점을 정리하자면은 고대 이 청동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수령을 보내서 전 세계 각 그 제후국을 그 다스리게 되는데 어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그 지역에 만화님을 얻어갖고 자식이 막 흑인도 낳고 백인도 낳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시니까 그 지역의 왕으로 이제 앉히겠죠.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또 거기 대가 끊기고 뭐 서열주상으로 밀려나면은 다시 수령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건지 소리는 우리말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선 글씨 현재 글씨로 대화하는 되는데 의미가 와전돼서 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. 대화는 되는데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스테이크로 달라 그러면 얘네는 빵을 갖고 오고 뭐 쉽게 막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.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죠.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글씨의 단어장 또는 사전, 의미를 보완한 사전, 자전을 만든 게 천자문이에요. 그래서 천자문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. 국문으로. 그걸 또 국문으로 사용하다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신라 시대를 지나고 물론 신라 시대 때에도 어느 정도 그런 복원 편찬 사업 같은 게 있었겠죠. 그리고 오고 하다가 고려 시대를 지나서 조선주로 들어오니까 이게 지방에 이제 다시 또 말이 바뀌어 갖고 이게 뭐냐면 말씨가 바뀌어 갖고 사투리 이 지방의 방언들이 다 각각 틀리게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앙 집권을 해야지 조선을 꾸려나가고 반란이 안 일어나가게 이 중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조선조의 이제 초기에 들어와서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에 이러한 그 조선이 들어났다는 거를 방을 써붙이고 그 수령에게 그 정가를 보내서 이제 서로 소통하니까 다 오케이 해갖고 수령을 내려보냈는데 수령들이 다 난리가 나갖고 뛰쳐 올라온 거예요. 도대체 간원들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죠. 편지를 주고받은 거는 정말 뭐 시를 쓰듯이 읊으면서 의미가 그렇게 막 눈물 나도 서로 마음이 맞아 떨어졌는데 실제 수령이 그 정갈 편지로서 대화를 나눈 그 밑에의 그 부관들이랑 대화를 내려가서 막상 하니까 뭐 이래서 뭐 술 한 잔 이제 우리 저 축배를 들자고 이제 우리 고을을 다시 잘 다스려 보자고 청렴하게 부정부패
앞에 없애고 대하로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쳐먹는 거예요. 쉽게.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. 다 사방에서 막 정갈이 중앙으로 오는 거죠. 이거 대화가 통하지가 못해서 통치를 못하겠다. 그래서 다시 옛 고대 그 칸덜이 사용했던 그 소리 글씨를 취합해서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발음을 표준을 정해서 한자의 한자의 표준 음을 정한 게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고 동국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, 이게 그 역사 스토리의 엔딩입니다. 우리 국문에 있어서는. 그리고 이거를 일제시대 때, 어, 이 외놈, 이 쪽발이 새끼들이 그 산동과 상해 그 동부 점령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만주하게 되고 그 처음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기자도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조선인들 그 귀족들 끌어모아서 너희들 그 나라 건설해 준다 그래 갖고 참여하라 그래 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대륙에서 쫓겨났으니까 아 그래 그 일본이 침략해서 이제 그 역적놈이지만 그래도 국가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다 갔던 거예요. 근데 동조에서 협조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뭐냐면은 이거를 세종 때 복원한 것을 마치 일본의 고대의 이 글씨가 있었던 것 같이 역사를 날조시켜서 현대문자라고 만들어내고 용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일본 그 외왕이 그걸 체계화해서 이 식민지 시대 공용 용어 그 문자 언어를 만들었다고 날조한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선왕학회 사건이 일어난 것도 여기에 반한 사람들이 숙청당한 겁니다. 그러니 조선어학회 이후에 동주에서 이 조선 어학회를 꾸려간 사람들은 다 내공노들이에요.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. 그거 지금 한글이라고 계속 씹으려 대고 읊조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그 계래 용어를 계승해서 식민지를 계속 추종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세종대왕이 한글이라는 그 계래 용어를 자꾸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친일의 업적을 숨기려고 우리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었어라고 허구적으로 꾸민 겁니다. 본인들을 위기를 전환시켜서 글씨도 문맹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.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은. 그러니까 뭐 무슨 학회라고 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콩깍지 씌워갖고 그냥 찬동하고,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그리고 전주이씨 문중에서도 이걸 세종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 동조해버린 겁니다. 이 사람들이요. 그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. 우리의 이 말 씨부리는 말은 말씨라고 하잖아요. 이거를 그릇처럼 담는 그릇이 글씨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1억 년이 됐던 그 대대손손 치고 그 선조 시대로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개성돼서 지금까지도 우리 말로 씨부리고 있는 이 용어인데 귀중한 용어인데 이거 말사라고 한글이라고 어디 조선실록에도 없는 용어를 꺼내다가 지금 여러분들 조선실록 들어가서 보십시오. 거기에 원문에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지 천자문 표기로 했을 때 언문이라고 돼 있어요. 언문은 우리 조선 말씨로 하면은 글이라고 하는 겁니다. 글귀, 글들 쭉 써놓은 글. 언자는 뭐예요? 언어할 때 그 언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문은 문자죠. 그럼 뭐예요? 소리 문자를 뜻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글씨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
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